엄마, 이번 아버지 생신 때는 안 모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왜? 벌써 아버지한테 다 모인다고 이야기까지 해놨는데. 솔직히 연세도 적지 않은데 생일이라고 가족들 다 모이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올해부터는 각자 알아서 따로 챙겼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평소에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모여서 밥이라도 먹는다고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셨는 줄 알아?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요즘은 식구들 생일을 잘 안 챙기는 추세라 하더라고요. 괜히 모여서 같이 저녁 먹으면 식사비만 해도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 부담도 되고.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66세 김 씨와 그녀의 아들 며느리에 대한 사연입니다. 김 씨와 남편은 젊은 시절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을 키우며 사느라 제대로 된 생일을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자식들과 함께 매년 식사 자리라도 한 번씩 갖고 싶었을 뿐인데 며느리와 아들은 그것마저 부담스럽다고 난리를 쳤죠. 물론 식구들이 다 모이고 좋은 음식을 먹다 보면 식사 비용이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정 그게 부담이면 김 씨와 남편이 돈을 내도 되고 생일이라고 해서 용돈이나 생일 선물을 바랬던 적도 없었어요. 그저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 한번 하자는 것뿐인데 이렇게 서운하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단지 그것뿐이라면 김 씨와 남편도 섭섭한 정도로 넘어갈 수 있었는데 얼마 후 손주의 돌잔치는 성대한 곳에서 하겠다 하더라고요.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뻔뻔한 며느리를 보니 기가 막힐 지경이었죠. 아무리 자기 자식이 중요하다곤 해도 시부모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손주 돌잔치에 김 시부부가 돈을 거의 쓰지 않았다며 대놓고 섭섭하다고 말하는 며느리였죠. 부모의 감정이 어떤 줄도 모르고 오직 자기 생각밖에 못하는 며느리에게 김 씨는 정말 크게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늦둥이 아들의 며느리의 나이도 어렸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맞춰주려고 했지만 이제는 도저히 인내심의 한계가 찾아온 것 같았어요. 시부모에게는 끝도 없이 해달라고만 하는 며느리에게 김 씨는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 씨에게는 딸 하나 그리고 막둥이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첫째와 둘째 나이 차이는 9살이었고 당연히 딸이 훨씬 먼저 결혼해서 이제 외손녀가 중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3년 전에 결혼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하고 1년 만에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김 씨에게 전해왔습니다. 며느리는 임신을 하고 얼마 후 바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고 아이를 건강히 잘 낳기 위해 준비를 한다 하더라고요. 너무 빠르게 일을 그만두는 건 아닌가 걱정도 되었지만 건강한 아이를 낳고 싶다는 마음을 알 것 같아서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기쁜 소식과 함께 김 씨 집안에 큰 문제도 동시에 생겼는데 몇 년 전 은퇴하고 소일거리로 건물 경비 일을 하던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바로 병원에 옮겨서 다행히 생명이 위태롭지는 않았지만 퇴원한 이후로도 약간의 후유증은 남게 되었어요. 쉬는 날엔 항상 운동을 쉬지 않는 남편이었기에 나이가 7순이 넘었지만 언제까지고 건강할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쓰러지고 자칫하면 잘못될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김 씨도 남편도 모두 큰 충격을 받았죠. 김 씨 부부는 젊은 시절 집안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양가 집안이 가난해서 재산을 물려받을 것도 없었고 당연히 결혼할 때 집이나 세간살이를 장만해줄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몇 달치 월급을 모은 것이 가진 재산의 전부였고 반지하 사글세 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살림이라도 안정된 후에 아이를 낳았으면 좋았을 걸 뭐가 그리 급한지 결혼한 바로 다음 해에 첫째를 낳았고 워낙 없는 형편이라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첫째를 등에 업고
되었고 김 씨는 이를 쉴 수가 없었습니다. 부부가 정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다행히 둘째가 태어날 때는 조금은 나아져서 방 2개짜리 빌라로 이사를 갈 수 있었지만 그래도 여유는 없었죠. 열심히 일하고 돈 모아서 2 아이들을 키우느라 김 씨와 남편은 살면서 따로 생일을 챙겨본 기억도 없었습니다. 자식들 생일에는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용돈도 주고 선물도 사주었지만 부모의 생일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가끔 첫째 딸이 편지를 쓰고 미역국을 끓여준 적도 있었지만 딸이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서 독립을 해 따로 살게 되었고 그 뒤로는 또다시 생일은 그냥 아무 날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큰일을 한번 겪게 되자 그때부터는 부부도 생각이 조금은 달라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앞으로 남은 시간이 살아온 시간보다 당연히 짧을 것이라는 생각이 새삼 들면서 하루하루 더 충실하게 보내고 가족들과의 시간을 가져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식구들의 생일이나 기념일을 반드시 챙기기 시작했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같이 하는 자리를 자주 만들었어요. 지금이야 예전보다 형편이 훨씬 나아졌기 때문에 그 정도 가족 모임에 드는 비용은 전부 김 씨 부부가 부담할 수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 엄마 생신인데 식사 비용은 우리가 내야지. 선우랑 내가 반반씩 낼 테니까 계산하지 마. 딸은 부부의 생일이나 어버이날에 모일 때면 항상 식사 비용을 계산했어요. 보통 딸이 식사비를 계산하고 아들이 절반을 보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함께 모이면 식사 비용이 보통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는 나왔기 때문에 그 돈도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그래도 식구들이 다 모여 시끌벅적한 것이 좋았고 평소 김 씨가 자식들에게 더 많이 챙겨주고 있었기에 이 정도 얻어먹는 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결혼할 때 김 씨 부부는 결혼 비용에 보태라고 1억을 현금으로 주었고 그로부터 11년 뒤에 아들이 결혼할 때는 전세금에 1억 5천을 보태주었어요. 금액의 차이는 있었지만 11년 동안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 아들과 딸을 차별 없이 비슷하게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딸은 결혼할 때 그 돈을 보태 전셋집이 아닌 아파트를 매입해서 내 집 마련에 성공했고 아들은 큰 대출 없이 괜찮은 지역의 전세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딸이 임신했을 때 산후조리 비용을 김 씨가 계산해 주었고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고 했을 때도 필요한 곳에 쓰라고 500만 원을 지원해 주었죠. 그 밖에 평소 김 씨 부부가 여행을 다니면 항상 자식들에게 선물을 해주거나 집으로 반찬을 만들어다 주고 손주들에게 용돈도 많이 주었어요. 부잣집처럼 풍족하게 모든 걸 다 해주지는 못했어도 본인들이 가진 것을 자식들과 아낌없이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김 씨 부부의 마음을 며느리는 전혀 알지 못한 것 같았어요. 남편의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평소 남편이 좋아하는 갈빗집을 예약해 두었고 아들과 딸에게 날짜와 장소를 공유해 주었습니다. 그리 비싼 식당도 아니었고 식구들 다 같이 먹어도 20만 원이 채 나오지 않는 곳이었어요. 예전에도 몇 번 그곳에서 식구들 모임을 가졌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케이크 하나 사서 저녁을 먹으며 남편 생일을 자식 손주들과 보낼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아들의 반응이 조금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아, 다음 주에 아버지 생신이시죠? 요즘 정신이 없어서 까먹고 있었네요. 그래, 지난번처럼 밥이나 먹자. 요즘 안 그래도 생활비가 팍팍한데 일단 알겠어요. 무심결에 아들이 내뱉은 말인 것 같았지만 김 씨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계속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식들 모두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기 때문에 자주 만날 수도 없었지만
기념일에 한 번씩 모여 식사를 하는 것조차 부담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조금은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모임에서 식사비는 아이들이 계산하기 전에 김 씨가 먼저 돈을 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비슷한 시간에 아들에게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이번 아버지 생신 때는 안 모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들은 다짜고짜 모임을 하지 말자는 소리를 꺼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이야기라 김 씨가 돈 이야기를 꺼낼 틈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왜? 벌써 아버지한테 다 모인다고 이야기까지 해놨는데. 솔직히 아버지 연세도 적지 않은데 생일이라고 가족들 다 모이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올해부터는 각자 알아서 따로 챙겼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평소에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모여서 같이 밥 먹는다고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셨는 줄 알아?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요즘은 식구들 생일을 잘 안 챙기는 추세라 하더라고요. 괜히 모여서 같이 저녁 먹으면 식사비만 해도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 부담도 되고. 아들의 말에 김 씨는 차마 뭐라 대답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모임은 취소하기로 했고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도 전했더니 입으로는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괜찮다고 했지만 얼굴 표정에서는 서운함이 느껴졌어요. 난 괜찮아. 생각해보면 선우 말도 틀린 거 없지. 다 늙어서 매번 자식들한테 생일 챙겨달라 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야. 남편의 그런 반응이 김 씨를 더 마음 아프게 했고 생일 식사 자리가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딸이 크게 분노했어요. 아니, 1년에 몇 번이나 모인다고 그걸 하지 말자고 해. 걔가 밥값이 부담돼서 그런 거라면 그냥 내가 돈 낼게. 진짜 어이가 없네. 엄마 아빠한테 얻어먹은 밥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이미 김 씨와 남편 모두 기분이 상했기도 하고 본인들이 즐겁자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도 싫었어요. 차라리 부부끼리 보내는 것이 낫겠다 싶어 단둘이 여수 여행을 다녀오는 걸로 남편의 생일을 보냈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보내는 것도 괜찮았다는 생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들과 며느리에게 서운한 마음은 점점 커지더라고요. 특히 며느리에게는 그동안 섭섭하지 않게 챙겨줬다 생각하는데 시아버지 생신 챙기는 것도 싫다고 하니 너무 큰 배신감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차라리 김 씨도 이제는 자식들에게 기대를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남편과 둘이 보내면 그만이고 남은 노년의 시간을 부부의 인생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더 잘 됐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남편의 생일이 지나고 얼마 후 며느리는 아직도 반년 가까이 남은 손주의 돌잔치를 위해 장소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자기들끼리 조용히 준비를 하면 김 씨가 뭐라 할 일도 아니었지만 커다란 뷔페 식당 사진을 김 씨에게 보내면서 손주 돌잔치에 친척들은 몇 명이나 올 수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님, 그래도 우리 현수가 집안의 장손인데 작은아버님이나 고모님들도 다들 돌잔치에 오시겠죠? 글쎄, 그건 그때 가서 봐야 알 것 같은데. 요즘 직계 가족도 아닌 돌잔치에 서로 초대 안 하는 분위기라서. 그래도 저희 현수는 장손이잖아요. 그럼 다른 친척분들도 다들 오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대충 몇 분이나 오시는지 알아야 장소도 미리 예약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매주 김 씨에게 연락해 피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김 씨는 돌잔치에 가족들만 모여 조촐하게 보낼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결혼식처럼 성대하게 치르고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아직 반년이나 남았는데 식당 예약이 너무 이른 거 아니냐는 김 씨의 질문에도 인기 있는 유명한 곳은 일찌감치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한 달 가까이 주말마다 여기저기 물어보며 돌아다니더니
결국 비싼 고급 뷔페를 예약했다 하더라고요. 거기 너무 비싸지 않니? 돌잔치 하기에는 좀. 요즘 이 정도는 다해요. 예약도 일부러 넉넉하게 했으니까 작은아버님, 고모님이랑 그 집 식구들까지 다 오셔야 해요. 며느리가 예약한 곳은 10대만 1인당 7만 5천 원이었고 거기에 커다란 룸 대관료는 별도로 계산한다 하더라고요. 그런 곳에 예약 인원을 100명을 잡아놨다고 하는데 돌잔치에 누가 그 정도로 성대하게 준비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김 씨와 남편을 제외한 친척들 중 그 누구도 돌잔치에 오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평소에도 친척들과 그리 많은 교류를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손주 돌잔치를 한다고 연락하는 것도 참 염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하도 다들 불러달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연락은 해보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참석할 수 없다 하더라고요. 결국 우려했던 일은 벌어졌고 김 씨와 남편이 돌잔치 시간에 맞춰서 식당을 찾아갔더니 이미 그곳에 가장 큰 룸을 2개를 터서 100인석을 맞춰 놓았습니다. 돌잔치 시작 시간 30분 전이었는데 절반은커녕 20명도 오지 않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아들은 결혼식 때 입었던 턱시도를 입고 있고 며느리는 어디에서 샀는지 딱 붙는 드레스를 입고 있어서 정말 민망할 정도였어요. 김 씨 부부는 준비한 $1 돌반지를 며느리에게 건네고 자리에 앉았지만 워낙 텅 비어 있어서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주변 지인들까지 다 참석했지만 결국 돌잔치가 끝날 때까지 50명도 채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기분이 좋아 보이던 며느리도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자 점점 표정은 심각한 얼굴로 바뀌어 갔어요. 100명을 예약해 두었기 때문에 손님이 많던 적던 100명분의 식사 비용은 전부 계산을 해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사회자가 익살스럽게 짓궂은 농담을 하며 손님이 별로 없으니 나머지 분들이 2인분 식사 비용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안 그래도 비싼 식사비였기 때문에 구멍난 돈을 메꿔주려 해도 그게 쉽지 않았어요. 결국 식이 끝나고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아들 부부와 김 씨 부부 그리고 딸네 식구들만 남아 뒷정리를 도왔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이마에 주름이 잡히도록 인상을 쓰더니 기어코 폭발하고 말았어요. 아, 진짜 짜증나. 왜 이것밖에 안 왔지? 우리가 돈 다 메꿔야 하잖아. 며느리가 계속 짜증을 내니 김 씨는 본인이 잘못하기라도 한 것처럼 불안해졌죠. 아무 말 없이 사진이나 며느리의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런 김 씨에게 불똥이 튀고 말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저 어머님한테도 진짜 서운해요. 친척분들 꼭 모셔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나도 이야기했어. 그런데 다들 약속이 있어서 못 온다고 하더라. 그럼 제대로 말씀을 안 하신 거죠. 그리고 남들은 손주 돌잔치에 1,000만 원씩 주고 간다는데 어머님, 아버님은 겨우 돌반지 하나가 전부예요? 그러자 며느리가 하는 말을 듣고 있던 딸이 깔깔대며 웃었어요. 1,000만 원이요? 옳게 간도 크네. 주변에 부자들만 있나 봐. 그러니까 애 돌잔치를 이런 곳에서 한 건가? 딸의 말에 며느리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결국 정리고 뭐고 더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아들 부부만 남긴 채 나머지 식구들은 전부 빠르게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며느리의 말이 자꾸 생각나서 분이 풀리지 않았고 솔직히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딸도 며느리가 이상한 사람이니 신경 쓰지 말라곤 했지만 정말 김 씨가 시부모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건가 싶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전날 있었던 일을 사과하려고 전화를 건 줄 알았어요.
엄마, 혹시 식사 비용 저희가 너무 많이 손해가 난 것 같은데 엄마 아버지가 조금 같이 부담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한테 돌잔치 식사 비용을 내달라고? 솔직히 엄마가 잘못한 부분도 좀 있잖아요. 아들의 말에 김 씨는 당황해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한 건데? 지영이가 엄마한테 친척들 초대하라고 말했다면서요? 지금 그것 때문에 난리예요. 우리 친척들 아무도 안 와서. 친척들이 너희들 돌잔치에 왜 와야 하는데? 너는 사촌 동생 결혼식도 안 갔으면서 애들이랑 저랑 별로 안 친하잖아요. 그럼 저희는 엄청 손해봤는데 그건 어떻게 해요? 지영이 서운하다고 난리라니까요? 대체 김 씨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어제부터 이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죠. 자기 부모 생일도 안 챙기는 놈이 돌잔치 식사 비용을 대신 내달라고 부탁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들은 결혼 전에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며느리의 영향인지 아니면 외벌이로 먹고 살기가 팍팍해서 성격이 바뀐 건지 너무 한심스러웠죠. 분명 생활비도 부족하다고 우는 소리를 했으면서 돌잔치는 엄청 비싼 뷔페에 전문 사회자까지 불러 성대하게 치르려 하는 건 이상한 일이었죠. 자기들끼리 돈 쓸 때는 아깝지 않으면서 부모에게 쓰는 건 한 푼도 쓰고 싶지 않았나 봅니다. 김 씨는 바로 전화를 끊고 아들의 집으로 찾아갔고 집에는 며느리가 있었어요. 어머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어제 식사 비용 주시려고요? 그 와중에도 며느리는 김 씨가 돈을 주러 온 줄 알았나 봅니다. 아니, 어제 우리가 준 돌반지 도로 내놔라. 남편이랑 나랑 한 돈씩 했으니까 빨리 다시 내놔. 그리고 우리 두 사람 식비는 방금 너한테 계좌 이체했다. 앞으로 너희들끼리 뭘 하던지 말던지 나한테 연락하지도 마. 김 씨는 며느리에게 2명분의 식비 15만 원을 보냈고 돌반지 2개를 찾아서 돌아왔어요. 요즘 그만 돈이 너무 비싸서 반 돈씩 할까 하다가 그래도 손주인데 한 돈씩 하자 해서 100만 원 넘게 주고 구입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며 아들 며느리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식사 비용이야 밥을 먹었으니 낼 수 있지만 이제는 정이 떨어져서 그런 것 하나도 주고 싶지 않았죠. 집에 돌아왔더니 며느리한테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지 아들이 전화를 걸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펄펄 뛰었고 김 씨는 이제부터 우리들한테 돈 달라는 소리 하지 말라고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실망이라며 화를 내다가 전화를 끊었고 그 이후로 며느리나 아들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몇 달 후에 아들이 둘째가 생겼다며 은근슬쩍 다시 연락했지만 김 씨는 짧게 축하한다는 말 외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며느리가 아들과 함께 찾아와 서운하다며 눈물까지 흘렸는데 그 모습을 보고 아무런 감정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자식에게 잘해줘봐야 다 부질없는 짓이었고 노년의 아들, 딸, 손주들과 자주 얼굴 보며 즐겁게 지내는 것이 꿈이었던 김 씨 부부는 이제는 자식보다 단둘이 있는 시간을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딸과 외손주는 종종 얼굴도 보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곤 하는데 아들의 식구들은 일부러 약속을 잡고 만나지 않게 되더라고요. 뒤늦게 며느리가 오해를 풀고 싶다 했지만 이미 끝난 일이고 부모를 생각하지 않는 자식들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